자 봅시다. 숙제는 제때제때 잘 해오시고 저기 또 남아있는 애 있잖아. 돌아가면서 이것들이 안 해오고 있어. 저버리겠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도도한 생활 해보고요. 그리고 뒤지가 진적 해보고요. 그리고 산이 날 에워싸고 저 산이 날더러 해보고 교목하고 거울까지가 제 목표입니다. 됐나요? 그럼 나가볼게요. 그것 좀 물어봐봐 선생님한테. 리바운드랑 그 뭐야 하지지나 백로랑 그만턴싱하랑 국어대가리 이것도 다 들어가나 시험법. 수행은 시험을 하는 거는 인수인 같은 게 아니라. 아니 이번 신거 명생 안 해줬어. 그러니까 저번에 수행 볼때 이번 시험 중간 시험 범위 아니고 기반 시험 범위라고 하셨을 거야. 자 그래서요 이제 페이지 36페이지를 일단 보시면 이 서사갈래 개념 나와 있죠? 그죠? 요거 저번 내신 때 했었죠. 그지? 36 했죠?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각자 읽어보시고 오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내용 리마인드 하시고요. 간혹가다 문제 내다가 낼 게 없으면 그 부분 개념 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페이지 46페이지 볼게요. 4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도한 생활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한 생활이 그 진짜 도도하다의 그 도도도 되고요. 뭐로도 해석할 수 있다. 피아노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도 해가지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작품 개념 보시게 되면 갈래상으로 단편 소설, 단편 줄긋고요, 세태 소설, 세태 줄긋고요. 세상에 나타나는 행태를 나타낸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격은요 감각적, 사실적, 상징적이다. 감각적, 사실적, 상징적이라고 하는 게 여기 줄긋고요. 시점은요 1인칭 주인공이다. 1인칭 주인공 여기 줄긋고요. 주제는요 젊은 세대의 여기 줄긋자 젊은 세대의 고단한 삶과 그 극복 의지 여기 줄긋고요. 특징 보시게 되면요 참신하고 여기 줄긋자 참신하고 감각적인 표현 여기 줄긋고요. 이것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 줄긋고요. 일상적인 삶을 통해 사회 문제를 들어있다. 사회 문제 여기 줄긋고요. 자 상징적 소재와 여기 줄긋자 상징적 소재와 공간의 의미를 바탕으로 주제 여기까지 줄긋고요. 이것을 형상화했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 만두가게를 하는 엄마는 나를 피아노 학원에 보내고 나에게 피아노를 사준다. 나는 이따금 만두가게 안에 놓인 피아노를 치고 엄마는 그 모습을 좋아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의 빚보증으로 집안이 망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빚보증입니다. 됐어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보증은 서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렴하게 보증을 한번 서줬다가 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보증 절대 안 서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야. 또 이런 걸 또 그림을 그려야 돼. 이게 나야. 나면 이게 그놈이야. 그놈. 근데 여기 내가 베프가 있었어. 나하고 베프예요. 나하고. 근데 얘는 얘하고도 친한 거야. 근데 얘가 얘한테 돈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지. 근데 얘는 돈이 없었거든. 되게 가난했거든. 반지하 사역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부탁을 한 거야. 보증 한 번만 서주라고. 그래서 내가 얘를 보증을 서준 거야. 얼마 받았냐면 200만 원 받았어요. 꼴랑. 근데 그 200만 원 보증 해줬는데 그러면 지가 이제 갚겠대. 매달 이자도 내겠대. 이게 대출 받은 거기 때문에 이자 내야 돼요.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커피 몇 번 안 마시면 낼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처음에 첫 달, 두 달은 내요. 근데 셋째 달, 넷째 달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촉 전화가 저한테 와요. 왜? 내가 보증을 섰으니까. 얘한테는 연락이 안 간대. 전화를 안 받는데. 나한테 계속 전화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내가 그걸 내줬어. 이자를. 6개월, 7개월, 8개월 됐어요. 나중에 내가 너무 답답해서 걔네 엄마한테도 전화했었어. 근데 걔네 엄마가 미안하다고 한 번 이자를 내줬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전화했더니 엄마도 안 받아. 그럼 잠수 타버렸어요. 200만 원 먹고는. 결국은 제가 이거 다 물어줬어요. 200만 원. 은행에다가. 알바해가지고. 언제? 입영영장이 나왔거든. 1월 달에 입영하라고. 근데 은행에서도 전화가 온 거야. 이거 빨리 갚으라고. 대부분 영장 나오면 다들 뭐한다? 놀러 다니거든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술 먹고 그러거든.
나 그때 알바했어요. 알바해서 150 갚았어. 나머지 50은요. 얘가 미안한 거야 나한테. 그래서 얘도 군대 가전이었거든. 얘도 알바해서 50만 원 갚았어요. 됐어? 절대로 아무리 친해도 보증은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됐니? 그러니까 이나가 너한테 돈 꺼달라고 그러면 그냥 꺼주고 그냥 잊어버려. 아니면 보증서 달라고 그러면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안녕 이나야. 그냥 예를 든 거야. 알았지? 자, 계속 보시면요. 빚보증으로 집안이 망해 값진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만 엄마는 피아노를 팔지 않으려 한다. 왜? 이건 자존심이에요. 엄마의. 그래서 대학에 합격한 나는 언니가 사는 서울 반지하 새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때 엄마의 부탁을 받아 피아노를 가지고 간다. 이사간 집의 집주인은 피아노를 가져온 나를 못마땅해 하고 왜?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됐나요? 잘 치면 상관없어요. 못 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거 듣고 있다 보면. 됐어요? 예전에 살던 집 위층이 그랬어요. 애기가 사는데 걔가 피아노 레슨을 받나 봐. 똑같은 음을 똑같이 계속 치고 있어요. 띠로리로 띡 띠로리로 띡 그래가지고 아우 띠로리로리로리로리잖아 그러는데 띠로리로 띡 하지 마. 그래서 이거 학습 능력이 없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를 못마땅해 하고 나는 집주인에게 피아노를 절대 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나는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컴퓨터로 학원 교재나 시험지를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언니는 편입 준비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된 생활을 이어간다. 자, 초여름이었다. 이따금 비가 오다 그쳤고 다시 내렸다. 창밖, 보도 위의 빗방울들이 수많은 원을 그리며 내 머리 위에 아름답게 떠 있었다. 비는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입안에 건포도를 털어넣으며, 자, 건포도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자, 그래서 이 건포도는요, 눅눅한 방한 환경과 대조되죠. 이 장마철 되면요 반지하는 그게 문제예요. 엄청나게 습해요. 됐나요? 그 막 물기 먹는 하마인가 뭐 있잖아. 뭐 하여튼 하마 걔 갖다 놓고 몇 개 놔둬요. 그거 한 일주일이면요 그거 꽉 차요. 물이 찰랑찰랑. 엄청 습해요. 자, 계속 보시면요. 털어넣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건포도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다. 그걸 먹으면 왠지 까맣게 졸아붙은 캘리포니아 햇빛. 캘리포니아 햇빛 여기 줄거고요. 여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유와 풍요를 상징합니다. 자, 캘리포니아 햇빛을 씹어먹는 기분이었다. 언니는 여기서부터 바로 보자. 언니는 번화가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계산대 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언니는 새벽마다 어깨에 쌀포대만한 졸음을 이고 학원에 갔고 주말이면 다리 사이에 그 포대를 끼고 한없이 깊은 잠을 잤다. 여기까지 해서 걸어다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힘든 삶을 사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거죠. 때는 특히나 졸음을요 쌀포대만 하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지? 이거 뭐예요? 일종의 추상의 구체화가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죠. 추상의 구체화가 사용됐다. 잠깐만. 저희 매주페이지 바로 따라 붙이지 않아. 자, 봅시다. 아, 이거 안 멈춰놓구나. 그냥 나갔구나. 미안. 자, 계속 보시면요. 자, 언니는 종종 얘 애인과 통화했다. 질쩍거려. 자, 그는 훌쩍이며 싫어. 자,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최악이야. 자,
자, 이따금 비가 오다 그쳤고 다시 내렸다. 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TV 앞에 앉아 오늘의 날씨를 경청했다. 언니가 집을 비우면 청소를 하고 손쉬운 반찬을 만들고 햇빛 알갱이가 들어있다는 합성 세제로 빨래를 했다. TV에선 곧 장마가 시작될 거라는 소식을 전해왔다. 나는 플라스틱 통에 든 습기 제거제를 사다 싱크대 안쪽과 옷장, 신발장에 넣어두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나의 행동을 나열하고 있죠. 나름 이제 장마를 대비하는 거죠. 됐나요? 자, 저축한 돈이 있으니 사소한 재해쯤이야 아무래도 좋다는 마음이었다. 이거 거의 뭐 사막 플래그죠. 그지? 해치웠나? 그런데 훅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 비슷한 거잖아. 재해는 별거 없어. 그랬는데 재해가 일어나죠. 됐나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나는 어서, 여기서부터 바로 열자.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얼추 한 학기 등록금을 모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피로나 긴장을 느끼고 싶었다. 긴장되는 옷을 입고 긴장된 표정을 짓고 평판을 의식하며 사랑하고 아첨하고 농담하고 험담하고 계산적이거나 정치적인 인간도 한번 돼보고 싶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소망을 나열하고 있죠. 뭐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러고 싶대요.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 지금 나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가전제품뿐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사회적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은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자, 여기서 문제. 사람은 하루에요. 몇 명의 사람을 만나야지 정신병에 안 걸릴까요? 몇 명일 것 같아요? 테리. 3명, 3명, 10명, 10명, 6명, 6명, 3명, 4명, 5명. 5명. 근접치는 있어요. 근접치는. 네가 10명이었지. 네가 6명이었지. 그 딱 중간 지점이에요. 8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오늘 4명밖에 못 만났어. 정신병.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주기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최소 하루에 한 8명 정도는 마주쳐야 돼. 그래서 진짜 이러다 정신병 걸리겠다 제가 그걸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재수할 때. 왜? 난 집에서 재수했거든. 집에서 혼자서 독학으로. 집에서 만나는 사람이요. 아빠, 엄마 두 분하고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반갑더라고. 누구? 편의점 직원입니다. 왜? 담배를 폈기 때문에 편의점에 가요. 갈 때 이제 그 지폐가 없었어.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시니까 꼴보기 싫다고 재수하는 거. 그러니까 서랍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만드는 거야. 그때 당시엔 담배가 쌌거든. 1,500원? 뭐 이렇게 했었어요. 가가지고 글을 주는데 일부러 사람하고 오래 있고 싶어서 외로워서 이걸 한 번에 주면 되잖아. 1,500원을 100원씩 올려놨어요. 100원씩.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지. 그래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그래가지고 해맑게 해 웃으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사람 되게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 됐나요? 왜? 조금이라도 더 사람이랑 같이 있으라고. 하루에 3명 만났더니 정신병 걸린 것 같아. 진짜. 다행히 이제 입시가 그때 이제 집에서 공부하기 시작한 게 8월 달부터인데 11월 달에 끝나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그게 그 다음 해까지 이어졌다 그러면 전 죽었을 거예요. 진짜 자살했을 수도 있어.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자, 계속 보시면요. 자, 나는 냉장고에게 잘 보이거나 전기밥통을 헐 뜯고 싶지 않았다. 첫 월급을 탔을 때 누구를 만나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다고. 매일 어깨에 의자를 이고 등교하는 아이처럼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가끔은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기다랗게 자라는 꿈을 꾸기도 했다. 나는 손가락만 진화한 인간 타자수가 되어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장을 끊임없이 치고 있었다. 그리고 산더미만한 문제지를 들고 인쇄소에 찾아가면 그걸 전부 나더러 풀라는 것이었다. 나는 건포도로 우물거리며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고 안도했다. 8월에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8월에는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야지. 화장은 언니에게 배우고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집 밖에서 하는 걸로 해야겠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옛날에는 옷 사러 동대문 많이 갔어요. 되나요? 지금 여러분들 옷 사러 어디로 가요? 요 동네에서는? 저는 동묘. 어? 동묘. 동묘? 동묘? 거기까지 간다고? 서울까지? 네. 그럼 동묘 가봤으면 별로 없더만. 네, 나도 가봤거든. 별로 없던데. 그리고 더럽게 비싸게 팔아요. 이게 구제 옷이잖아. 구제 옷인데 스카잔이 있어서 예뻐 보여서 그걸 살라고 물어봤어. 얼마예요? 그래서 딱 물어봤는데 구제샵인데도 불구하고 그 46만 원을 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치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거든. 생각보다 비싸요. 뭐 홍대나 이런 데도 많이 가죠. 홍대나 이런 데 힙한 거 좀 사러 갈 때 많이 갑니다. 근데 우리 때는 어딜 많이 갔다? 동대문에 밀리오레라고 하는 커다란 건물인데 그 안에 옷가게가 꽉 차 있거든. 1층부터 10층까지. 거길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줌마하고 흥정하는 맛이 있어요. 동대문은. 그리고 내 친구가 롱코트를 사러 갔거든. 롱코트 이거를 아줌마가 15만 원 달라고 그런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되게 독한 놈이거든. 자린고비 그 자체. 무슨 이거 원단 보니까 이거 별로 좋지도 않네. 그러면서 일부러 큰 소리 내요. 주위 사람들 들으라고. 손님 못 오게 하려고. 별로 안 되네. 이거 봐도 이거 한 5만 원이면 되겠네. 그럴 때 무슨 5만 원이야 학생. 막 그러면서 막 싸우다가 알았어. 10만 원 해줄게 10만 원. 뭐야 그게. 5만 원이지.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그럼 나중에 이제 점점 내려가요. 7만 원, 6만 원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게 신경을 얼마를 하냐면 2시간을 해요. 그 아줌마가 지치는 거야. 이 새끼 하나 때문에 손님들이 다 날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았어 6만 원에 가져가 그랬더니 이렇게 쉽게 깎아주는 거 보니까 더 싼 거 같은데? 그러면서 또 까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얼마에 사왔는지 알아? 롱코트 15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그 3만 원에 사왔어요. 미친놈이에요. 그 시간까지 얼마 걸렸냐면 4시간 걸렸어요. 옆에서 나중에 이렇게 서 있다가 지쳐가지고 저한쪽 구석에 의자에 가서 앉아서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4시간을 싸워요 아줌마랑. 그래가지고 그 당당하게 입고 다녀. 이거 얼마 줄게? 그러면 애들이 막 10만 원? 막 이렇게 얘기하면 3만 원 줬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거 막 자랑하고 다녀. 와 진짜. 근데 여기서 어쨌든 그래서 동대문 가서 옷 산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집 밖에서 하는 걸로 해야겠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소소한 바람입니다. 소소한 바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 다음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도 다음엔 얘가 오는 것처럼 여름이 끝난 후 반드시 가을이 올 것 같았지만 계절은 느릿느릿 지나가고 우리의 청춘은 너무 환해서 창백해져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힘든 시기가 지속됐다니. 자 넘어가세요. 48페이지입니다. 방안은 눅눅했다. 여기서부터도 바로 열어볼까요? 방안은 눅눅했다. 자판을 치다 주위를 둘러보면 습기 때문에 자글자글 운 공기가 미역처럼 나풀대며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벽지 위론 하나둘 곰팡이 꽃이 피었다. 피아노 뒤의 벽은 상태가 더 심했다. 건반 하나라도 누르면 여기 줄긋자 건반 하나라도 누르면 꼭 그 음의 파동만큼 날아올라 곳곳에 포자를 흩날릴 것 같은 모양이었다. 여기까지 줄긋고요. 모양이었다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일단 줄근 부분에서는요 곰팡이의 모습을요 묘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가로로 묶은 부분은요 이게 열악한 환경에 열악한 환경의 반지하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는 피아노가 썩을까봐 걱정했다. 피아노가 썩을까봐 걱정이었다. 여기 줄거고요. 뭐 썩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죠. 소중한. 자, 몇 번 마른 걸레로 닦아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우선 달력 몇 장을 찢어 피아노 뒷면에 덧대 놓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그 피아노 건반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시골에서부터 이고 온 것인데 이대로 망가지면 억울할 것 같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서울로 가져온 뒤 연주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연주한 적이 없습니다. 자, 한날 마음을 먹고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았다. 그런 뒤 두 손으로 건반 뚜껑을 들어 올렸다. 손 안에 익숙한 무게감이 전해져 왔다. 내가 알고 있는 무게감이었다. 곧 88개의 깨끗한 건반이 눈에 들어왔다. 악기는 악기답게 고요했다. 나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얹어 보았다. 손목에 힘을 푼 채 뭔가 부드럽게 감아주는 모양을 하고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전해졌다. 조그만 힘을 주면 원하는 소리가 날 터였다. 밖에선 여기서부터 가로자 밖에선 공사음이 들려왔다. 며칠 전부터 집 주인집을 보수하는 소리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집주인은요 뭘 문제 삼았어요? 소음을 문제 삼았죠. 근데 정작 그러나 자신도 소음을 만들고 있죠. 됐나요? 이런 걸 우리가 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아?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무슨 속담이야? 뭐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라는 말이죠. 됐나요? 됐어? 내로남불. 오 김대감 내로남불이요 이렇게 얘기하니?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문득 피아노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사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소리는 금방 사라져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용기 내어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도는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긴 선을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표현이다? 생생하고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도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청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다? 공감각적 신상을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사용되는 거죠. 그리며 오래오래 날아다녔다. 자, 나는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가슴속 어떤 것이 얇게 출렁여 사그라지는 기분이었다. 도는 생각보다 오래 도하고 울었다. 나는 한음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즐기려 눈을 감았다. 밖에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얘는요. 피아노 소리 감상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거 누굴까요? 집주인입니다. 자, 쿵쿵쿵쿵 주먹으로 4번이었다. 나는 얼른 피아노 뚜껑을 덮었다. 다시 쿵쿵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주인집 식구들이었다. 체육복을 입은 남자와 그의 아내,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내 아이는 아빠와 계집 아이는 엄마와 똑 닮아 있었다. 외식이라도 갔다 오는지 그들 모두 입에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남자가 입을 열었다. 학생, 혹시 좀 전에 피아노 쳤어? 나는 천진하게 말했다. 아닌데요? 자, 주인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친 거 같은데? 난 다시 아니라고 했다. 주인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내가 곰팡이 얘기를 꺼내자 지하는 원래 그렇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지하는 원래 그렇다 라고 말한 뒤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이기적이고요. 무책임하죠. 그래서 이게 결로 현상 같은 게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겨울 되면 됐어요? 결로 현상이 뭐냐면 벽이 방안이 따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증기가 벽이 차가우니까 거기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되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반지하 같은 경우는 원체 습하다 보니까 그냥 습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곰팡이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곰팡이, 겨울에도 곰팡이, 계속 곰팡이 냄새가 나요. 되나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자취하게 된다.
라고 하면 반지하는 피하세요. 차라리 옥탑방이 나아. 곰팡이 냄새를 피하려면. 근데 옥탑방은 단점이 있어요. 뭐다? 따뜻해요. 따뜻한데 언제 따뜻하다? 여름에 따뜻해요. 미쳐버립니다. 그냥 불타요. 일어나 있지를 못해요. 누워있어야 돼요. 그리고 겨울 되면 시원해요. 아주 시원합니다. 왜? 근처에 막아주는 데가 없어. 바람을 휘잉 하고 불면요 그냥 바람이 막 슉 하고 들어와요. 외풍 장난 아니에요. 되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옥탑방은 좀 그런 게 있다. 자, 계속 보시면요.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피아노 옆에 기대어 앉았다. 그런 뒤 무심코 휴대전화 폴더를 열었다. 야, 폴더폰이야. 폴더폰이 유행하던 때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입니다. 되나요? 됐어?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폴더폰 썼었거든요. 그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 됐나요? 나 한 30쯤 됐을 때는 그때 스마트폰이 좀 많이 유행을 했을 때예요. 됐나요? 선생님 폴더폰 언제까지 쓰셨어요? 33살? 네. 왜? 나도 약간 자린고비기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이 뽀사지지만 않으면 계속 써요. 문제는 얘가 뽀사졌어. 버튼을 하도 눌러댔더니 버튼이 쪼개진 거야. 왔다!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최신 폰으로 나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폰파리한테 갔는데 그 절대로 그 핸드폰 그 있잖아 그 대리점 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애들 있잖아 거기 가지 마세요. 눈탱이를 시게 맞아요. 나는 최신 폰이라고 해서 샀어. 산지 3개월 만에 단종되던데? 나온지 오래된 애라는 얘기예요. 난 몰랐어. 기능도 더럽게 안 좋더만. 똥폰. 완전히 눈탱이 맞았어. 어쨌든 간에 폴더폰 1990년대에서 2000년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휴대전화는 번호마다 고유한 음이 있어 단순한 연주가 가능했다. 1번은 도, 2번은 레, 높은 음은 별표나 0을 함께 누르면 되는 식이었다.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여기서부터 바로 일자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미, 솔, 미, 레, 도, 시, 파, 미, 솔, 미, 레, 도, 시, 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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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피아노 치고 싶은 욕구를 대신하는 거죠. 욕구를 대신하고 있다. 원래 그렇다는 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원래 그렇다는 말 같은 거 왠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주인의 집주의라고 썼네. 집주인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느낀 거예요. 됐나요? 자, 넘어가세요. 자, 저녁부터 폭우가 내렸다. 언니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다고 했다. 벌써 퇴근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정산을 잘못한 모양이었다. 언니는 계산서를 여기서부터 바로 열자. 언니는 계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뒤 안 맞을 경우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밤을 새로 타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오.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언니의 고된 삶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 이런 정산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는 하지 마세요. 왜 10원 한 장이라도 비잖아? 전체 그러면 영수증을 다 뒤져요. 계속 계산기 두드리면서 왜 10원이 비지 그걸 찾아요. 되면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그거 시켜요. 실제로 제가 일했던 아르바이트 거기서 정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게 빵꾸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 지치니까 이분이 그냥 제가 그냥 이거 채워 넣을게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집어넣고 그냥 그리고 퇴근했었어. 그때 그분 가셨을 때가 밤 11시에요. 됐어? 거기 일하는 데서 1시간 반 걸리는데 됐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나는 만두라면을 먹으면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 볼륨을 한껏 높였는데도 배우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리모컨을 잡으니 여기서부터 가로자 리모컨을 잡으니 뭔가 축축한 게 만져졌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리모컨이 지금 비에 젖은 거죠. 그래서 작동을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야. 됐나요? 그래서 새방에 지금 빗물이 새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 반지하기 때문에 반지하는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됐니? 왜? 그 위에 뭐 집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에 또 주인집이 있을 거고 뭐 2층 건물이면 위에 건물들이 더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완전 침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반지하로는 물이 안 떨어져요. 이건 가능하죠. 창문 쪽으로 해서 타고 들어오는 거. 됐어? 실제로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하고 안 왔어. 장마철인데. 야, 왜 안 와?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저희 집 잠겼어요. 알고 봤더니 걔네 집 반지하였던 거야. 근데 창문 턱이 살짝 있어요. 물이 못 넘어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건데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지. 넘쳐버린 거야. 다 들어가고 바닥에 이렇게 완전 잠겼대요. 그리고 물 푸고 거기 이제 물에 한번 침수되면요. 여기 막 세균, 바이러스 막 이런 것도 막 되게 많거든요. 방역도 해야 돼요. 청소가 문제가 아니야. 방역도 해야 돼요. 뒷수습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됐어요? 됐니? 그러니까 반지하 살지 말라고.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한참 손바닥을 들여다본 후에야 그것이 빗물이란 걸 깨달았다. 나는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다. 현관에서부터 물이 새고 있었다. 여기 가로를 묶어주시오. 급박한 상황이죠. 자, 이물질이 잔뜩 섞인 새까만 빗물이었다. 그것은 벽지를 더럽히면 창틀 아래로 흘러내렸다. 벽면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빼주시고요.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요. 현실의 비통함을 드러내고 있죠. 됐나요? 선생님 까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옛날에. 왜? 요새는 그 방수 마스크라고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울면 까만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되게 무서웠어. 우와 하면서. 특히나 영화 같은 건 좀 슬픈 거 보러 가면 울면 막 수습이 안 되더라고. 이러고 보고 있다가 슬픈 장면 나오면 울면 바로 휴지. 탁 하면서 갖다 대요. 흉하다. 빨리 닦자. 그러면서. 지도 알아. 나 팬더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해? 너 팬더야.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예뻐 괜찮아.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냥 치우거든. 화장실 딱 갔다 오고 나면 뭐가 예뻐! 그러면서 막 승질해요. 뭐라 그래 그러면 나 졸라 못생겼네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죠. 되나요? 근데 어쨌든 옛날 마스카라는 그래요. 까만 눈물 흘린 사람 많이 봤어요. 자, 허둥지둥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다. 언니는 의외로 담담했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언니는 의외로 담담했다. 언니는 그런 적이 몇 번 있다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언니는요. 이거 안 나온다. 이씨, 젠장. 아이, 젠장. 잠깐만. 열악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던 거죠.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됐나요? 자, 걸레로 닦아내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걸레로 닦아내면 괜찮을 거라고 말한 뒤 바쁜 듯 전화를 끊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세요. 왜요? 알바하느라고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됐나요? 자,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 섭섭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다. 나는 멍하니 있다.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렸다. 현관 앞,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현관 앞 신발들을 모두 신발장 안에 넣고 컴퓨터와 TV 등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뽑았다. 왜냐면 합선될 수 있으니까. 합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물이 더 많이 차게 되면 얘네가 전기가 이렇게 흘러버리잖아, 물속으로. 그럼 내가 감전돼서 사망할 수가 있어요. 되면 빨리빨리 뽑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피아노 주위엔 마른 수건 몇 장을 단단히 둘러놓았다. 방바닥에 고인 물을 걸레로 훔쳐내면 될 일이었다. 나는 걸레로 바닥을 닦은 뒤 세숫대야에 물을 짜내고 훔쳐내는 일을 반복했다. 부적물은 화장실에 버리고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물기를 없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상황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자,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언니 말대로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조금씩, 여기서부터 가로 올려. 조금씩 내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뭘 느끼는 거야? 뿌듯함을 느끼는 거야. 근데 비만이 오면요,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됐나요? 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지성 호구가 온 적이 있거든요. 국지성 호구가 뭐야? 쫙 쏟아부었다가 딱 멈췄다가 쫙 쏟아부는 거 있잖아. 그게 국지성 호구거든요. 스코라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그게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야. 근데 거기가 주유소였는데 주유소 지하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 손님들이 주유하고 나면 뭐 줘요? 포켓 휴지 같은 거 주잖아. 포켓 휴지를 거기다 가득 쌓아놓은 거야. 이거 그럼 침수되면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되지. 아주 주유소 소장님이 나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이제 10시에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남경아 그러더라고. 네? 바쁘니? 네. 뭐가 그렇게 바빠?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어야 돼요. 그건 바쁜 게 아니지. 그런데 바빠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저 밑에 저 박스에 있는 거 저 냅두면 다 젖으니까 그거 좀 올려줘. 그러는 거. 퇴근했어요. 올려줘 좀 부탁할게. 그러는데 No pain, no gain.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주는 게 있어야지 뭘 해드리죠. 추가 근무잖아.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해줄게. 그 돈 줄게.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서 더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시급 2배로 달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해. 주유는 주유해야 되니까 난 내려가가지고 다 건지고 올려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비가 그친 거야. 이런 쌍 그러고 있는데 거기 물이 이만큼 잠겼거든. 무릎까지 잠겼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가지고 걸어 내려가서 양동이에 물 떠가지고 그 밖에 나가가지고 버리고 또 내려가서 또 퍼가지고 또 버리고 밤새 했어. 아침 되니까 끝나더라고 일이. 그래가지고 다시 다 박스에다 또 다 집어넣고 사장님이 울면서 돈을 주더라. 덜덜덜덜 하면서. 왜? 거의 뭐 한 8시간 근무했는데 16시간 근무한 걸 받아버렸으니까. 됐어요? 많이 받았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거 해결된 거 아닙니다. 비 오기 시작하면 이거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요. 한바탕 집안을 정리하고 숨을 돌리며 허리를 폈다. 그리고 상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조금 전, 여기서부터 바로 열자. 조금 전 물기를 닦아낸 곳에 다시 빗물이 고여있었다. 아까보다 더 많은 양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해결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문제 해결이 안 됐다. 문제 해결 X. 자, 계속 보시면요. 나는 하얗게 질려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가 주인 눈치를 보듯 조그맣게 대꾸했다. 왜? 나는 울먹이면 말했다. 비가 와. 언니가 한숨을 쉬며 답했다. 그래, 아까도 말했잖아. 나는 아이처럼 훌쩍했다. 근데 자꾸. 자, 언니는 조용히 나를 타이르며 집으로 갈 테니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했다. 언제 올 건데? 언니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곧 가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물은 발등까지 차올랐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이렇게 물이 차오르다가 더 차올라. 그래서 콘센트 있잖아. 벽에 달려있는 그 콘센트 있잖아. 거기까지 물에 잠길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현관문 있는데 보면 그 두꺼비 집 있어요. 두꺼비 집. 그 열어가지고 그 차단기 딱 내려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물 들어가면 그거 합선돼요 또. 되면 됐어? 자 여기 보시면요. 어디까지 했지? 자 빗물에서 매캐하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빗물에서 매캐하고 비릿한 도시 냄새가 났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나가 도시에서 겪는 현실에 대한 비애가 드러나죠. 비애감이 이걸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주인집에 도움을 청할까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어쨌든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우선 컴퓨터 전선을 한 대 묶어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쓰레기 받기를 이용해 빗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물은 계단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물은 계단과 창문을 타고 자꾸자꾸 들어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다는 얘기죠. 상황이 점점 악화됐다. 됐나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나는 집으로 들어온 빗물을 퍼내다가 돈이 필요하다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돈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전화를 받는다. 얼마 뒤 술에 취해 찾아와 현관 앞에 누운 언니의 예전 애인을 가까스로 피아노 의자 위에 옮겨 누인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이거 설정 오류 같아요. 왜? 지금 빗물이 계단 타고 들어왔잖아. 근데 얘네 집이 지금 이만큼 잠겼다며. 근데 얘가 들어 누웠어. 술 취한 애인이. 그럼 얘는 벌써 익사했어요. 됐어?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래서 피아노 의자 위로 옮겨 누인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상황이요. 설상가상이죠. 설상가상. 점점 안 좋아져서. 자 빗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었다. 빗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차 있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해결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이분이 진짜 반지하 생활을 해본 게 맞나? 잘 모르겠네. 자 나는 피아노가 물에 잠겨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저대로 두다간 못 쓰게 될 것이 분명했다.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쇼바를 잔뜩 올린 오토바이 한 대가 부르릉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쇼바라고 하는 게 충격 방지대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잔뜩 올렸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산악용 그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 경주용으로 쓰는. 그거 소리가 장난 아니거든. 빠다다다당 소리가 나요. 이런 소리가 아니고 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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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다다다다다당 이런 소리가 나요. 되게 시끄러워. 됐네. 그래서 가슴을 긁고 가는 기분이 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게 절망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절망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자, 오토바이가 일으키는 흙먼지 사이로 수천 개의 만두 여기 줄었고요. 이게 뭐예요? 엄마를 연상시키는 소재죠. 엄마가 만두 가게 때문에. 공기방울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언니의 영어 교재 여기 줄었고요. 이건 뭐야? 언니의 꿈이에요. 왜냐면 편입 준비한다며. 편입할 때는 이제 국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컴퓨터와 활자 디귿도 여기 줄였고요. 나의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전화 여기 줄였고요. 이게 가정의 어려움이죠. 그리고 우리의 여름 여기 줄였고요. 이게 뭐다? 알바했던 기간이에요. 모두 하늘 위로 떠올랐다. 톡톡 터져버렸다. 나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깨끗한 건반이 여기 줄였고요. 여기 현실과 대조되죠. 현실과 대조되고요. 건반이 한눈에 들어왔다. 건반 위에 가만 손가락을 얹어보았다.
엄지는 도, 검지는 대, 중지와 약지는 미파. 아무 힘도 주지 않았는데 어떤 하나가 긴 소리로 우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도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도는 긴 소리 내며 여기서부터 가로를 도는 긴 소리 내며 방 안을 날아다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소리의 시각적 표현이 사용됐죠. 이것도 공감각이라고 볼 수 있죠. 공감각. 청각의 시각화정으로. 자, 나는 배를 짚었다. 네. 그래서 사내가 자세를 들어. 사내라고 하는 애 여기 줄거고요. 누구야? 언니 전 A이죠. 최악이다 최악. 진상이네 진상. 자, 사내가 자세를 들어 기억자를 눕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편안하게 여기서부터 가로를 자. 나는 편안하게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요. 그래서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현실에서 벗어나 피아노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현실은 시궁창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피아노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손끝에서 돋아나는 음표들이 눅눅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이게 뭘 나타낸 거냐면요. 방 안에서 피아노 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이걸 나타낸 거고요. 자, 솔미도레 미파 솔라솔 이거 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이거 읽어도 감이 안 오는데 머릿속에? 자, 물에 잠긴 페달에 뭉텅뭉텅 공기방울이 새어나왔다. 음은 천천히 날아올라 어우러졌다 사라졌다. 미미솔 도라솔 그래서 사내의 몸에서 만주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빗줄기는 거세졌다 잦아지길 반복하고 검은 비가 여기서부터 가로를 잡고 검은 비가 출렁이는 반지하에서 나는 피아노를 치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도도한 태도로 남루한 삶을 버티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도도한 상황이 마무리가 됐는데 페이지 다시 한번 어디로 가시냐면 그 47페이지로 가주세요. 47페이지. 자, 47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거기 작품 배경에서 나와 있죠? 전체 구성은 그냥 읽어 보시고요. 자, 작품 배경 보시게 되면요. 시간적 배경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정도다라고 되어 있죠. 1980에서 200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줄 그어두시고요. 근데 아마 1990년대를 잡으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보급되고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상용화해서 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1990년대예요. 그것도 1990년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제 중반에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을 쓰셨거든요. 그때 당시 돈으로 20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 500 정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버님 돈 되게 많으셨네요. 아버지가 사신 게 아니고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준 거야. 근데 그때 당시 핸드폰은 어땠냐면 플립폰이었어요. 플립폰. 플립폰이 뭐냐면 이게 핸드폰이잖아. 여기 이렇게 내리게 돼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 그 판 같은 거를 탁 내려. 그런 다음에 이게 전화하는 거예요. 왜? 소리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라고. 플립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1990년대가 넘어가고 나서 2000년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폴더폰이 나오기 시작해요. 폴더폰 완전히 접에다가 펴는 거. 그래서 있어 보이려고 한 손으로 피는 애들 많았어요. 허세 가득했던 거지. 쓱 꺼내가지고 엄지로 탁 튕겨. 촥 하면서 펴지거든. 여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전화 받는 말도 안 되는 허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군대 갔다 오고 이제 결혼하고 그때쯤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되나요? 됐어? 옛날 초창기의 핸드폰은요 진짜 전기 충격기처럼 생겼어요. 크기가 장난 아니에요. 이만해. 벽돌이에요, 벽돌. 그래서 농담으로 이거 호신용이다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깡패 만나면 이걸로 찍어버리면 애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전에 삼성에서 나왔던 거 실험을 했거든요. 아파트 10층에서 떨어뜨렸어, 핸드폰을. 근데 핸드폰엔요 기스 하나 안 났어요. 아스팔트가 파였어. 그걸 보고는 그 뉴스에서 그걸 보여줬다니까. 저거 흉기 아니야? 그러면서 시커매가지고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딱 꺼내도 이게 전기 충격기처럼 보여요. 나 건들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반쯤만 딱 보여줘도 애들이 미안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정도. 됐어요? 그랬던 게 요새는 이제 얇아지고 작아지고 그런 겁니다. 됐어요? 근데 왜 다시 커졌어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잘 보이라고 조금 더 커진 거예요.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작품 배경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90년대에서 2000년대 정도 될 것 같고요. 공간적 배경은요. 만두가게하고 서울 반지하 새빵 정도가 되어 있고요. 사회적 배경 보시게 되면 빚보증으로 여기 주고자 빚보증으로 집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으면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 주고자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으로 여기까지 줄거고요. 을 하거나 열악한 곳에서 열악한 곳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거주하는 일이 거주까지 줄거시면 되겠네요. 하는 일이 많았다. 자, 피아노에 담긴 의미 보시게 되면 엄마는 집안이 기울어도 피아노를 팔지 않고 나에게 서울로 가지고 가라고 했다. 그래서 피아노는 여기 줄거자 피아노는 중산층의 여유를 상징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는 물건으로 집안의 안정과 여기 줄거자 집안의 안정과 성공을 의미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리고 나와 엄마의 자존심 여기도 줄거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49페이지 볼게요. 49페이지 보시게 되면 작품의 시점과 효과에서 나와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나와있는 대로 나는 주인공이자 서술자로서 반지하 새빵에서의 생활과 감정 등을 직접적으로 서술했다. 그래서 독자가 여기 주구자 독자가 작중 상황과 나의 내면 심리에 깊이 몰입하고 공감 여기까지 줄거고요. 할 수 있고요. 작품에 드러난 감각적 문체 자글자글 우운 공기가 미역처럼 그리고 이제 곰팡이꽃이 피었다. 꼭 음의 파동처럼 날아올라 모양이었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 그래서 반자방에 여기 주자 반자방의 공기와 곰팡이를 시각적 여기까지 줄거고요.로 표현했고요. 자, 돈은 방 안에 갇힌 나방처럼 날아다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피아노 소리 여기 줄거고요. 나방에 비유하여 여기 주자 비유하여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여기까지 줄거고요. 그래서 공감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집주인의 태도와 성격 보시게 되면 자신은 공사함을 내면서도 세입자에게는 피아노를 치지 말라고 하고 건반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나의 곰팡이 이야기에 자기를 피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자,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여기 줄거자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고 무책임 여기까지 줄거고요. 다음 모습을 보입니다. 51페이지 보시게 되면 핵심 정리 부분에서요. 작품에 드러난 감각적 문체에서 나와 있죠. 두 번째로. 자, 그래서 벽면은 검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누군가의 얼굴 같았다. 빗물에서 매캐하고 비릿한 도시 냄새가 났다. 그래서 나가 느끼는 여기 줄거자 나가 느끼는 절망감과 냉혹함을 시각적, 후각적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자, 공간적 배경인 반지하 새빵의 의미는요. 반지하 새빵 곰팡이가 잘 피고 폭우가 내릴 때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공간이다. 그래서 당시 청년들이 여기 줄거자 청년들이 처한 고단하고 열악한 삶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을 상징하고요. 나가 겪는 어려움을 여기 줄거자 나가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 여기까지 줄거고요. 으로 드러내요. 현실감 있게 현실감 여기 줄거고요. 전달했다. 자, 그래서 마에서 바에 나타나는 나의 심리 변화 예상치 못한 침수에 당황했으나 언니의 조언에 따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 여기 줄거고요. 그랬다가 자신의 노력에도 여기 줄거자 자신의 노력에도 상황이 악화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 언니와 주인집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기 줄거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처지의 슬픔과 좌절을 여기 줄거고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뿌듯함을 느꼈다가 절망과 좌절을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되나요? 자, 그리고 작품에 드러난 감각적 문체 세 번째에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잔뜩 순간 쇼바를 잔뜩 올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나의 절망감 여기 줄거고요. 감각적으로 표현했고요. 자, 돈은 긴 소리를 내며 방 안에 날아다녔다. 방 안에 울리는 피아노 소리를 여기 줄거자 피아노 소리를 시각적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나둘 손끝에서 돋아나는 음표들이 눅눅했다. 그래서 빗물이 차오르는 여기 주구자 빗물이 차오르는 방 안의 습한 공기와 여기까지 줄였고요.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를 여기 주구자 피아노 소리를 감각적으로 형상화 여기까지 줄였고요. 자 피아노를 치는 나의 행동의 의미에서 나와있죠. 나는 빗물이 반지하 방에 차오르는 절망적 상황에서 집주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피아노를 친다. 그래서 도도한 태도로 여기 주구자 도도한 태도로 현실의 나무란 삶을 버티고자 하는 여기까지 줄였고요. 제목 도도한 생활에 담긴 의미 부정적 여기 줄였고요. 도에서 다음음이 뇌로 올라가지 못한 채 도가 반복되는 여기 줄였죠. 도가 반복되는 단조롭고 힘든 생활이 이어지면 여기까지 줄였고요. 근데 도를 똑같은 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 같으면 낮은 도 높은 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 자 그리고요. 긍정적 여기 줄였고요.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여기 줄였고요. 도도하게 자존심을 지키며 여기 줄였죠.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 줄였고요. 자 그래서 나처럼 고단한 현실을 강조하면서 여기 줄였고요. 하면서도 그러한 현실 속에서 여기 줄였죠. 현실 속에서 자존감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나의 태도 여기까지 줄였고요. 됐나요? 됐죠? 넘어갔어. 자 그래서요 그 교수를 갈래에 이해해서 나와 있는데 리바운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서 그 갈래는 일단 패스하고요. 됐나요? 됐어? 자 그 옆에 보시게 되면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59페이지 자 교수를 갈래의 개념과 종류 교수를 갈래라고 하는 거 이거 줄거고요. 59페이지 중단에 나오죠. 교수를 갈래 줄거고요. 자 그래서 교수를 갈래는요 일상생활의 체험이나 여기 줄거자 일상생활의 체험이나 관찰에서 얻은 느낌이나 깨달음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을 기술하여 작가의 생각 여기 줄거고요. 알리는 문학입니다. 대표적 교수를 갈래로 수필이 있으면 수필 여기 줄거고요. 전기, 일기, 기행문, 독서감상문, 회고록 등과 같이 사실적 기록을 여기 줄거자 사실적 기록을 기반으로 한 문학작품을 포함 여기까지 줄거고요. 합니다. 자 수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자유로운 형식을 취한다. 자유로운 형식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낙서도 수필이 될 수 있고요. 되나요? 일기도 수필이 됩니다. 되나요? 기행문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가 다 속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양한 재질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작가가 여기도 줄거죠. 작가가 체험하거나 생각한 모든 것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이 글의 재질가 됩니다. 작가의 개성 여기 줄거고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여기 줄거죠. 개인적인 경험이나 정서를 표현 여기까지 줄거고요. 하기 때문에 문학갈래 중에서 작가의 개성이 여기 줄거죠. 작가의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여기까지 줄거고요. 수필에 드러난 작가의 가치관이나 여기 줄거죠. 작가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문체나 어조, 어휘 등으로 작가의 개성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것을 알 수 있다. 수필의 수용 방법은요. 작가 맥락을 고려해 작가 맥락 여기 줄거고요.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가치관 여기 줄거죠. 작가의 가치관, 인생관, 깨달음 여기 줄거고요. 이것들을 살펴보며 수용해야 한다. 됐나요? 페이지 넘어가세요.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보시면 뒤를 닦는 종이라는 얘기예요. 되는 진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귀한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짜가 봄의 진짜예요. 되는 적자가 책적자입니다. 그래서 봄의 같은 책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작품개관은요. 갈래상은 경수필입니다. 경수필이 여기 줄거고요. 가벼운 내용을 다룬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내용이 아니고. 됐나요? 됐어? 그래서 경수필 반대가 뭐예요? 경수필 반대는 중수필이에요. 중수필은 거의 어디에 가깝다? 거의 논설문에 가까워요. 논설문에 가까워요.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에요. 되는 그러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뭘 따져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그 중수필 중에 하나가 예전에 교과서에 나왔던 거예요. 뭐가 있었냐면 법정스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법정스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 모르나? 법정스님 해민이라고 하는 스님 땡중 있었죠. 해민 땡중. 됐어? 걔는 풀소유잖아. 야 집이 남산뷰예요. 서울 남산이 보이는 남산뷰라고. 그 비싼 데예요. 됐어? 거기서 생활하고요. 차 끌고 다니는데 외제차 끌고 다녀요. 마이바흐라고 해서 한 3억, 4억 정도 하는 차 있어요. 그거 끌고 다니고요.
지 사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직원들이 있어요. 사업가예요, 사업가. 저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텔레비전에 그때 나왔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신도님들께서 쉽게 불경을 접하시라고 불경 독경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입니다. 사업가예요.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법정 스님의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다. 풀소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활동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활동 못하고 한동안 잠적했다가 지금 어디 갔냐면 유럽 가 있어요. 유럽 교민들한테 이제 포교하고 있나 봐. 풀소유 최악이야. 법정 스님 가장 유명한 수필이 뭐다? 무소유입니다. 왜? 결국 우리가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나잖아. 갈 때도 뭐 가져갈 수 있어? 뭐 가져갈 수 있어? 뭐 가져갈 거야? 만약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대. 뭐 가져갈 거야? 모르겠어? 너는? 남자? 이야! 순장이냐? 무슨 족장이야? 너는? 친구 데려. 친구를 데려간다고? 야, 너 조심해. 같이 가는 수가 있어. 가은이는? 저도 시연이. 야. 걔네는 무서운 애들인데? 혜린이는? 모르겠어? 글쎄요. 저는 딱히 가져갈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양주. 위스키. 그런 통이 있으면 내가 그거 갖고 갈 거야. 무한으로 위스키가 나오는 통 그런 거 있으면 그거 꼭 갖고 갈 거야. 지옥에서도 마실 테다. 어차피 죽은 놈이잖아. 또 죽을 일 없어요. 야! 그러면서 부활을 마시라고 먹어버릴 거야. 큰일 났어. 요새 위스키에 눈을 떠가지고 이것저것 위스키를 먹어보고 싶은 거야. 요새 롯데마트에서 세일한대. 지금 기웃기웃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번에 그거 나왔잖아. 그 뭐야 고유가 피해 보상인가 뭐. 네, 지금. 10만 원 받았다고. 살 수 있는데 못 사게 하고 있어. 너무 못 받았어. 몰라 70%가 안 된대. 그거 부모님 그 벌이 있잖아. 벌이가 우리나라 사람 밑에서부터 위로 70% 그걸 넘어서면 안 줘요. 낮으면 낮을수록 많이 줘요. 낮으면 낮을수록. 그래서 그 있잖아. 그 뭐죠? 그 기초생활수급 받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은 60만 원 받아요. 60만 원. 그런데 그분들은 평상시에 힘들게 사시잖아. 됐어? 그 정도 드려도 돼. 됐어? 선생님은 받으세요? 네! 받습니다. 10만 원 받습니다. 젠장! 꼴랑! 저 좀 그렇게 주냐 이 나쁜 놈들아.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같이 수령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70% 안에 든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신청을 하셨으면 네 건 아빠 통장이나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출생년도 상관없이 준다고 해서 카톡 알람을 받는데 저 안 된다는 거예요. 미성년이잖아. 미성년자는 안 줘요. 그거를 세대주한테 대신 몰아줘요. 근데 오빠는 받았대요. 그래? 오빠는 그거잖아. 성인이잖아. 네. 성인이니까 지 혼자 해서 받을 수 있지. 짜증나요. 어쩔. 자,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도 그 10만 원은 보지 못할 겁니다. 내 통장으로 다 들어왔거든. 예. 30만 원. 이거 마음대로 못 써. 쓰면 우리 와이프한테 죽을 거야. 네가 지금 미쳤구나. 그러면서 내 등 뒤에서 칼이 푹 하고 찔려 있을 거야. 오래 살기 싫으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남경 씨. 그러면서 무서워.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그 수필집이 많았는데 그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세요. 뭐라고? 나 죽고 나면 더 이상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책 발간하지 말라.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책들은 발간하지 말아달라. 왔다 갔으면 그걸로 끝이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세상에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출판을 하면 안 되잖아. 그게 뉴스를 타고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법정 스님 책이 이제는 희소 가치를 갖는다. 그래가지고 다들 서점으로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소유 뭐 해가지고 그분이 쓴 수필집이 이만큼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다 사재기란 거야. 교보문고에 그 책이 동이 났어. 전국에 있는. 근데 더 이상 출간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걸로 지금 법적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왜? 법정 스님의 가족들 있잖아. 법적인 가족들. 물론 이분은 이제 스님이 됐으니까 가족들하고 왕래는 없었어. 근데 법적인 가족들이 그 저작권은 우리한테 있다. 저작권은 몇 년까지예요? 아니, 100년? 작가 사망 후 50년까지입니다. 가족들한테 50년까지는 얘네들이 출간하면 걔네들이 다 인지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게 저작권 그러면서 이렇게 쓱 하는데 잠깐 하고 딴지건에 가죠. 그게 누구냐 하면 법정 스님이 그 종파 중에서 조계종이었거든요. 조계종 본원에서 소송을 겁니다. 뭐라고? 그 사람은 불교에 입적한 사람이다. 불교에 들어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속세와의 인연이 끊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그 저작권이 갈 수 없다. 그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다? 소속 종파인 조계사한테 있다. 조계종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무소유를 얘기하신 분인데 가족들하고 종파에서 풀소유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법적 분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그 법정 스님이 썼던 중수필이 먹어서 죽는다예요. 먹어서 죽는다. 이게 뭐냐면 육식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왜? 육식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사람 결국 뭐 걸려요? 비만. 그렇지. 비만에 걸리죠. 서양 애들 봐봐. 나 딱 보면은 등치가 좀 있고 통통하잖아. 아니니? 헬스카니? 밀고 다녀? 아니잖아. 약간 통통한 편이잖아. 등치가 있잖아. 서양 가면요, 나 마른 체형이에요. 걔들은 길 가다가 내 친구한테 들어봤거든. 미국 지금 가서 살고 있는데 그냥 길 가다가 딱 보면 다 이렇대. 흠뻑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장난 아니에요. 저 동양인들 보면 되게 말랐다, 관리 잘한다 이런 소리 한대요, 걔들. 됐어? 그러니까 서양인들 보라고 비만 걸려가지고 죽잖아. 왜? 걔네 맨날 뭐 먹는데? 고기 먹잖아. 우리가 밥 먹듯이 걔네들은 고기를 먹어요. 됐어? 베지테리언 빼고 걔네들은 풀만 먹어요. 나 몰랐는데 베지테리언도 레벨이 있어요. 최고로 높은 단계는 어떠냐면 얘네들은요 우유도 안 먹어요. 유제품 아예 안 먹어요. 계란 안 먹어요. 과일이나 풀도요 뭐 어떤 거? 땅에 떨어진 것만 먹어요. 왜? 나무에 있는 거 따면 나무가 아파하잖아. 그리고 이 과일은 뭐야? 나무에 달려있는 건 이건 나무의 베이비예요. 베이비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면 나 그런 관념을 난 처음 봤어. What? 그러면서 근데 땅에 떨어지는 얘는 죽은 애잖아. 환경을 위해서 내가 치워줘야 돼. 짱처리 해주는 거야. 미친 거야. 와, 그 단계가 5단계예요. 5단계. 진짜 듣고는 놀랐네. 근데 법정스님 얘기하는 게 비만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환경 파괴를 해요. 왜?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메탄가스가요. 이산화탄소랑 이게 사람 15명, 20명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랑 맞먹는데요. 되나요? 이산화탄소 뭘로 만든다? 숨 쉬어서 만드는데 방구 키면서도 만들어요. 그 안에도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아요. 풀 먹어치우죠. 목초지가 없어져가요. 산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됐어? 그리고 또 우리 고기를 보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집에? 고기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려면 뭘 고민해? 냉장고잖아. 냉장고는요 냉매제로 뭘 쓴다? 프레온가스를 씁니다. 프레온가스는요 배출이 되고 나면요 얘가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서는 오존층을 빵꾸를 내버립니다. 걔네하고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오존층이 빵꾸가 나요. 오존층의 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외선 차단하는 거죠.
자외선 차단이 안 돼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선크림 50짜리 있잖아. 되게 이게 센 거거든요. 그거 발라도 화상이 와요. 그거 발라도 화상이 와요. 됐나요? 그러니까 지구 환경 자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비인도적이에요. 왜 비인도적이야? 도축도 있는데 암소가 맛있잖아. 숫소는요 근육질이에요. 으악 해가지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고기가 다 질겨요. 으악 드럽게 안 뜯기는 막 이런다고. 씹어도 껌 씹는 기분 나요. 질겅질겅 이건 고기맛 껌이군 그러면서 삼켜지지도 않아. 암소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근데 암소가 그렇게 넘쳐나? 아니죠. 그러니까 암소에 가까운 애를 만드는 거야. 숫소들을 다 거세해버립니다. 됐나요? 그리고 숫소들이요 거세를 해도요 이게 뿔이 자라거든. 근데 이 뿔이 자라면 얘네들이 지들끼리 축사해 있으면은 이 욕구불만이기 때문에 들이받아버린다고. 그럼 찢어지잖아. 상처나잖아. 항생제 같은 거 쓰면요 값이 떨어져요. 빨리 낫게 하려면 그냥 항생제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처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뭐다? 여기 성장점 있잖아 뿔. 거기를 인두로 찢어요. 전기 인두. 그러고는 좁은 우리에다 축사에다 가둬놓고 마음껏 뛰놀기도 안 해요. 먹을 거면 계속 주구장창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도적이죠. 됐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써놓으신 글이에요. 되나요? 재밌어요 그거. 근데 그런 게 이제 중수필입니다. 되나요? 됐지? 개념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성격은요. 성격은 사실적, 해학적, 회고적이다 라고 되어있죠. 사실적, 해학적, 회고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 즐겁고요. 웃기기도 하고 옛날 일을 떠올리기도 했고. 자 배경은 일제강점기 감방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감방 요거 그 서대문 형무소 생각하시면 돼요. 서대문 형무소 가보셨나요? 가본 사람 한 명밖에 없네. 가보시면 아시는데 거기 수감해놓는 방이요 요거보다 작아요. 이 강의실보다 작아요. 근데 이 안에다가 몇 명 집어넣는다? 이 안에다가 30명, 40명씩 때려박아요. 사람들이 누워서 잘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앉아서 자야 돼요. 앉아서 그것도 양반다리 못해요.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야 돼요. 됐나요? 여름엔요 땀나고요 더럽고요 냄새나고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대로 내가 빨래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샤워도 안 되죠. 그럼 일본 놈들이 지들 냄새가 나니까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 간수들이 한 3일에 한 번 정도 여름에는 3일에 한 번 정도 나오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샤워장 끌고 와서 물 그냥 틀어주고는 1, 2분 줘요. 1, 2분. 그러니까 애들이 물을 뒤집어 쓰는데 어떻게 뒤집어 쓰는 거야? 옷을 못 봐니까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냥 물을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면 옷에 배이는 냄새나 아니면 땀 같은 게 씻겨 나갈 거 아니야. 1, 2분 안에 씻어야 돼요. 됐어? 선생님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더라고. 군대 가면 그 짓을 시켜요. 행군 갔다 오면서 씻으러 들어가라고 하는데 막 수백 명 가거든 한꺼번에. 막 일개 연대 막 이러면 1000명이에요. 1000명이 동시에 목욕탕을 간 거야. 근데 한꺼번에 못 들어가니까 1대대 1중대 먼저 들어가. 시간 그래서 딱 봐요. 온수가 나오는 시간이 딱 30분이에요. 시간은 지금 1중대 100명이지. 그럼 나누기 10하는 거야. 3분 하면 다 10분 나옵니다. 실시. 와 이렇게 뛰어들어가요. 옷을 벗으면서 뛰어들어가. 와 하면서. 그러고는 막 뜨거운 물 나오는데 거기서 비누칠 하고 나서 이렇게 헹구는 게 아니고 물을 맞으면서 그냥 같이 비누칠을 해요. 그리고 온몸을 그냥 훑어. 그러고 나오는 거야. 그럼 옷 입고 그냥 나와요. 물에 그냥 헹구는 겁니다. 살짝 사람을. 그 짓을 해요. 군대 가면. 요새는 좀 인도적일 거예요. 한 5분 정도 줄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내가 돈 10억을 줘도 다시 군대 안 간다는 얘기하는 게 그거야. 10억 주면 안 가. 선생님 100억 주면요? 이건 가야지. 이건 가야지. 어쩔 수 없어. 내 집 마련의 꿈 됐나요?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가야지. 그거는 됐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요. 제재는요.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한 감옥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조선어학회가 누가 만든 거냐면 주시경 씨가 만들었어요. 주시경 씨가. 그리고 이제 어디 애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냐면 연희보통학교 거기 사람들하고 만들어요. 연희보통학교가 지금의 어디다? 맞아요. 연세대. 연세대 사람들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되면 근데 일본 놈들이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동안 우리말을 정리하고 문법을 정리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명칭도 다 바꿨어요. 명사 이거는 누가 쓰는 말이야? 일본 애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싫어. 그래서 바꾸자 그래가지고 순우리말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이름시, 동사, 움직시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문법을 딱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폐기가 되거든요. 됐어요. 그리고 싹 다 끌려 들어가요. 어디로? 형소. 걔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주제는요. 일제강점기 예비 출구자 일제강점기 감옥에 대한 폭로 글을 읽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여기 줄거고요. 특징은요. 작가가 겪은 일을 여기 출구자 겪은 일을 사실적으로 묘사 여기까지 줄거고요. 자, 그리고요. 개성적 문체를 통해 개성적 문체 여기 줄거고요. 작가의 해학적 태도 여기도 줄거고요. 자, 70페이지 이제 본문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면 쉬는 시간을 애매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쉽시다.